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오늘은 준 5급을 끝내고요. 본격적인 5급을 시작해 봅니다. 첫째로 강할 강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활공자의 입구에 벌레충자. 우리는 이것을 강할 강 또는 굳셀 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강할 강자는 원래가 이렇게 우리 왜 크롱자 있죠? 크롱자와 벌레충 또는 벌레회자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게 활공자가 크고 또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활만 봐도 그런 이미지를 받잖아요. 크면서 이게 크롱자죠. 크롱. 크면서 벌레인데 어떤 벌레? 껍질이 강한 벌레는 강하다라고 해서 강할 강자가 됩니다. 이 자를 이렇게도 쓰죠. 요자 이렇게. 요자가 이렇게 크롱자에 이자가 들어간 것이 원래는 본자고 이것은 이제 속자예요. 뭐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는요. 활의 시위 소리는 크다라고 해서 그 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벌레 회자가 있잖아요. 이 벌레 회자는 사실은 그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구미가 뭐냐면 그 쌀벌레를 아시죠? 까맣고 조그만한 이런 단단한 벌레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쌀을 그냥 생쌀을 씹어서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치아가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구미라고 하는 이 벌레는요. 이 딱딱한 쌀을 막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바구미의 입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사람보다 더 강한 것 같지요? 그래서 바구미의 입은 활처럼 강하다 해서 강할 강자를 기억을 하시면 아주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왕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왕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봤으니까 이자와 관련해서 약할 약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약할 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요 이 활공자와 그 다음에 이 기두자의 결합이에요. 여기에서 깃은 새의 깃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새의 그 날개 깃은 어떻게 해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또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활을 여기 활공자가 있죠. 활을 너무 휘인 거예요. 너무 쫙 잡아당기려고 활을 너무 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금이 갔어요. 그래서 약해졌다. 약할 약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한자는 물론 원래 본뜻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이 또 비법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노하우잖아요. 여러분도 한자를 기억하시면서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시면 기억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셀개자가 되겠어요. 셀개자, 말씀 원자에 열십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셀개. 여기서 센다고 하는 것은 이 열십자를 말하는 거죠. 말을 하면서 이게 말씀 원자잖아요. 말을 하면서 1에서 10까지 센다 라고 하는 뜻으로 셀개자가 되겠습니다. 셀개자.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계산. 샘산자가 되죠. 대나무 죽에 눈목자에 들공자. 우리는 이것을 샘산. 그래서 계산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함께 공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지요.
이 자를 우리는 함께공이라고 합니다. 이 함께공자는요, 이렇게 스물립에 들공자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 스물립은 또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물립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공, 두 손으로 함께 받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함께 공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여덟 팔자로 보이지만 이것은 손도 의미를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자를 살펴보면 서로 함께 그 공생 같이 사는 걸 갖다가 공생이라고 하죠. 또 공동이 있겠고 공존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빛광자가 되겠는데요. 빛광자. 우리는 이것을 빛광자라고 하죠. 이 빛광자는요, 이렇게 불화자와 그 다음에 어진 사람 인자의 결합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데 그 횃불이 빛난다 해서 빛광자가 되고요. 이 자에는 빛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화롭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롭다. 이 빛과 관련해서 우리는 광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채를 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채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손톱조에 나무 목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켈체라고 합니다. 켈체. 어떻게요? 손톱으로 나무 뿌리 같은 것을 캔다 해서 켈체자가 되죠. 여기에다 이 켈체자에다가 이렇게 터럭삼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채색채라고 하죠. 채색채. 이 터럭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꾸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채라고 하는 한자를 살펴봤고요. 또 이 영화롭다에서는 우리가 광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겠네요. 광영자를 한번 볼까요? 광영. 광영자에서 영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불화자가 두 개가 있고 덮을멱에 나무목자가 있죠. 네. 우리는 이것을 영화로울 영 또는 꽃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영, 꽃영. 나무에 많은 꽃이 피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꽃 대신에 여기 불화자가 들어가 있죠. 불이 난 것처럼 나무에 꽃이 확 피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 식물을 나무와 그 풀로 구분을 했는데요.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풀에서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가까울 근자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 자를 가까울 근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야 뭐 무게를 재거나 이럴 때 전자저울을 쓰지만 옛날에는 저울이 이렇게 생겼었죠.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마치 눈금이 있죠. 눈금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건을 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저울추가 있죠. 저울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울추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물건을 놓고 무게를 달겠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평이 되어야지만 무게를 얼마인지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저울추를 여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이게 수평이 되면 이 무게가 얼마인지를 아는 그런 저울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저울이 있어서 얘를 이쪽으로 또는 이렇게 양쪽으로 가까이 조금씩 움직인다 해갖고 얘가 가까울 근자가 된 거예요. 여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이제 그 시험시험 갈 착이 있는 거고요. 얘는 도끼근도 있지만 무게근자도 있었잖아요. 도끼근 또는 얘가 이제 근근이라고 해서 무게를 뜻하는 그런 한자가 되잖아요. 요 저울을 기억하시면 요 가까울 근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근자와 관련해서 우리 그 시력을 잴 때 뭐 근시와 난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난시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을 갖다가 우리는 최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 최근에 누구를 만났어. 라고 할 때 최근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겨울동자가 되겠습니다. 겨울동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뒤저울치에 이것을 우리는 얼음빙이라고 하죠. 이렇게 결합이 된 것을 우리는 겨울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뒤저울치잖아요. 이 뒤저울치인데 계절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 오면서 얼음이 어는 계절은 언제다? 겨울이다 해서 겨울동이 되겠습니다.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것을 우리는 동지라고 하잖아요. 동지. 근데 반대로 또 여름에 그 낮이 제일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때를 우리는 하지라고 하죠. 네, 하지가 얼마 전에 지나갔네요. 우리는 낮이 길면 시간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죠. 이렇게 겨울잠을 자는 것을 우리는 동면이라고 하죠. 또 이 동자가 들어간 걸 살펴보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나 추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살펴봤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짠! 무리등자가 되겠네요. 무리등자 한번 살펴볼게요. 대나무 죽에 절사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무리등이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 이걸 우리는 절사라고도 하지만 관청시라고도 하죠. 관청시 또는 절사. 여기 대나무가 들어있는 것은요, 예전에는 글을 쓸 때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나무를 잘라서 그 주간에다가 글을 써서 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문서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청에서 서류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요? 예, 무리가 같은 것끼리, 종류가 같은 것끼리 그 대나무에 쓰여진 것들을 뚜루루 말아서 보관을 했겠죠.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잖아요. 컴퓨터로 작업할 때 작업한 것을 폴더를 만들어서 같은 것끼리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놓잖아요. 그것처럼 무리등 또는 어떤 것이 같은 것끼리, 그래서 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분류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리등이라고 합니다. 이 무리등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자를 살펴보면요, 등급이 있네요. 태권도나 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자격시험을 볼 때 같은 것,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또 등변이 있겠네요.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는 등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음으로 차례번자를 살펴볼까요? 분별할 변자에 밭전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차례번이라고 합니다. 이 쌀미자에다가 이렇게 삐침을 그으면 분별할 변자가 되죠. 동물들의 발자국을 보고 짐승이 어떤 건지 분별을 한다 해서 분별할 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밭전자가 있네요. 네, 감 잡으셨죠? 네, 농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밭에서 씨앗을 뿌리겠죠? 그러면 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지나간 발자국이 보인다 해서 차례 번자가 되고요. 이 번자와 관련해서 번지가 있겠네요. 또 우리가 또 번호를 부릅니다. 저의 번호는요, 학교 다닐 때 제가 키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번호는 앞에서만 놀았어요. 네, 그런 추억이 저한테 있네요. 또 당번도 있겠네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죠? 그 아침에 교실에 와서 청소하고 뒤에 하교하고 나면 교실을 정리하는 것을 당번들이 하잖아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죠. 네, 관련된 한자를 살펴봤네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나눌 별자가 되겠어요. 입구자에 이렇게 선칼도방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나눌 별 또는 다를 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칼의 의미가 있죠. 이 칼로 우리 몸에 있는 살과 뼈를 다 분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누는 것이니까 나눌 별자가 되겠고요. 지금은 살과 뼈를 구분하지 않고요. 어떠한 물건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구별이 있겠네요. 또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여기에 다를 별자가 있죠.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별미가 있겠네요. 우리가 늘 먹는 음식에서 다른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것을 우리는 별미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과목과자가 되겠어요. 과목과자, 벼화자에 이렇게 말두자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과목과라고 합니다. 여기는 벼화, 즉 벼를 뜻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벼가 아니라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낱낱의 그 종류를 나타낼 때 과목 또는 조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요 벼화자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과목과라고 하고요. 또 요거와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쉬운 한자가 있지요. 이렇게 쌀미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헤아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아릴요. 여기는 쌀미자입니다. 여기에서 요 쌀미자는 어떠한 물건의 그 부피와 양을 헤아릴 때 우리는 이 헤아릴요자 쌀미가 들어갔고 여기에서는 구분을 하는 거죠. 어떤 물품을 구분을 했을 때 여기에 벼화자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끝장 김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